전 사실 주소도 줬거든요. 그 이유는 여기에 살고 있는 아무개 누구가 왔습니다 하고 신령님한테 고하는 작업이에요. 오셨을 때 왜 왔냐고 안 물어봐요. 그 얘기를 다다다다닥 내뱉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사람들은 순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제가 적어온 건 다 얘기한 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그만 지어내. 내가 유명한 이유는 왜 왔냐고 안 물어보잖아. 아, 네, 맞아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차산 대만신 연암 정경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근데 선생님, 근데 이제 점을 보러 오면 일반인 분들이 아는 선글라스가 하나 있어요. 무릎이 닿기도 전에 따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나가는. 아, 그게 가능하죠. 최근에 본 분한테도 들어오자마자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이러고 해서 왔지. 사람 마음이 아파서 왔지. 뭐 이러면서 보기도 하는데 전 사실 주소도 줬거든요. 그 이유는 주소랑 생년월일을 하는데 제가 풀이하고 역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필요 없는데 왜 적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시 성동구 어디 주소다. 뭐 그거 갖고 제가 뭐 하겠어요? 찾아가겠어요? 뭐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살고 있는 아무개 누구가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신령님한테 고하는 작업이에요. 신령님이 이 집이 어떤지, 이 집의 기운, 뭐 이 집에서 이사 갈 기운, 또는 이 집에서 돈을 많이 벌다, 안 맞다 이런 기운, 그리고 이제 생년월일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제가 신령님한테 고하면 신령님이 이렇다고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뭘 푸는 게 없어요. 얘기를 해주고 신령님께 고하는 예의상에 필요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점을 보려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45세부터 운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이 40살일 수도 있고 36일 수도 있고 44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네. 좀 더 구체적으로 1년 후에 들어와. 아.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볼 수가 있죠. 아, 네. 그래서 필요한 건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이렇게 딱 오셨을 때 그런 거 필요 없이 툭툭툭툭 막 말이 먼저 나갈 때도 있어요. 저 그 전에 이제 뭐 촬영을 할 때도 저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서 보자마자 제가 막 봐주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그걸 제가 100번 저 점 잘 보는 사람입니다 이래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근데 최소한의 이제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할 때 전 보통 하루 1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럴 때 신령님께 이런 사람이 왔습니다 하고 고하는 작업인 거예요. 고하는 작업. 좀 더 약간 세게 말하면 그냥 신점인데 생년을 왜 필요해 이런 분들이 계시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집 주소를 왜 물어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럼 저는 이제는 그러거든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말하지 마라 그냥. 근데 대신에 집에 관한 기운을 알고 싶거나 하면 얘기를 주소만 보고 어떻게 집 기운을 알아요. 신령님이 알려주시고 제가 뱉을 수 있는 말이 신점인 건데, 사람들이 영상들을 되게 많이 접하고 유튜브를 접하고 또 막 이렇게 기타 등등의 얘기들을 접하면서 상상을 많이 하세요. 안 해도 될 상상. 안 해도 되는 상상.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왜 방울을 한 번밖에 안 흔들어 주시나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짜로. 밖에서 대기하시면서도 물어보신대요. 보살님이 어떤 때는 방울을 흔들고 왜 어떤 때는 흔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실 10명 정도 상담하면 되게 피곤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피곤하시죠. 근데 이제 처음에 뭐 시작할 때 방으로 흔들고 시작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신점이다 보니까 쭉쭉쭉쭉 이렇게 나가다가 제가 체력적으로 저하되거나 이게 조금 펑션이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 번씩 다시 방울 소리를 올리면서 상담을 하거나 이럴 때도 있는 거고요. 그때마다 다르죠. 어떤 손님이 점이 잘 나와요? 솔직한 손님. 어떻지? 라고 얘기하면 맞으면 네,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솔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할 때까지 말 다 했는데도 이렇게 너 얼마나 잘 보나 한번 봐볼까? 근데 요즘도 그런 분들 많아요. 있죠. 그러면 저는 다 놓고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점을 볼 거라면 나도 요만큼만 봐줄게. 그냥 얘기해요. 저도 나도 이만큼만 봐줄게. 선생님께서 상당히 그래도 강단이 있으신 편이잖아요. 네네. 딱 하실 말씀 해주시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근에도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매 순간 그러는데 저는 오셨을 때 왜 왔냐고 안 물어봐요. 그리고 이러하지 이러고 쭉 얘기를 다 해줘요. 뭐 일적인 부분 얘기, 가정사 막 쫙 얘기를 해줘요. 그럼 그 얘기를 다다다다닥
내뱉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한 10분, 15분밖에 안 걸린다고. 맞잖아요. 뭐 네. 30분 동안 혼자 떠들 건 아니잖아. 따다다닥 얘기를 해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한 30분 정도 상담을 하거나 사연이 짧으면 10분, 길면 1시간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사람들은 순간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뭘 더 물어봐야 될까? 이러고 막 지어낸다 그때부터. 막 제가 적어온 건 다 얘기한 거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그만 지어내. 내가 유명한 이유는 왜 왔냐고 안 물어보잖아. 그랬더니 그쵸. 아, 네, 맞아요. 너 직장인 문제 때문에 왔잖아. 내 직장 얘기 쭉 다 해줬잖아. 그럼 된 거잖아. 근데 여기서 갑자기 사진의 탈춤까지 궁금해하는 건 오바 아니야? 제가 그래요. 뭔가 시간을 최대한 많이 봐야. 그리고 약간 본전 뽑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 솔직히 해서 무슨 복채에 대해서 복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 직장 문제 때문에 왔는데 선생님께서 직장 문제 말씀해 주셨어요. 물어보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건 물어봐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해결책을 물어보기 전에 제가 얘기를 해줘요. 직장에 대해서 마음이 떴구나. 근데 지금 옮겨도 된다. 혹은 자리가 있다. 아니면 지금 옮기면 자리가 없다. 여기 더 있으면 승진을 할 거야. 어떻게 될 거야. 지금 사람 문제로 문제가 있구나. 이런 디테일한 얘기를 제가 해주죠. 이미 다. 네, 근데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궁금해하면 그건 더 길게 상담이 가능한데 제가 원하는 걸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그때부터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제 너무 빨리 막 잠깐만요. 이러고 막 메모해온 거 막 너 메모해온 거 지금 내가 다 얘기했지. 네, 맞아요. 근데 왜 뭘 자꾸 더 묻고 싶어해? 막 이런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죠. 네. 어떤 분은 점을 볼 때, 그러니까 점보다 상담하듯이 얘기한 게 필요한 분들도 있어요. 어저께 상담 오신 분 중에 한 분은 상황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깊은 웃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어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심장이 찢어질 것 같다. 너 왜 마음이 이렇게 아프니 했더니 사실 그것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점을 보러 용기를 내서 왔대요. 제 영상을 계속 보다가.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심장이 아프고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프고 이 우울증이 됐나고 보니까 12살 때부터 시작했던 학폭이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케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글 쓰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길래 내가 너 글을 써보면 어쨌든 자기가 너무 좋아한대요 그걸. 그래서 제가 대본 쓰듯이 한번 써보는 거 어때? 결론을 네가 원하는 대로 복수를 하듯이 또는 화해를 하듯이 용서를 하듯이 이렇게 써보는 거 어때? 그래서 그 안에 거 너의 내면을 좀 털어내야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냐면 학폭은 네가 원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결말을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써보고 좀 털어내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도 좀 받고 이러면서 이 우울증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상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엊그저께 상담 오신 분은 그냥 정말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잘 살고 있었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재주는 없었고 근데 집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내가 근데 너무 답답해 하는 거죠. 그래서 봉사활동을 좀 해봐라. 그러면 적당히 누군가를 돕을 수도 있고 명분도 좋고 이 사람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라서 그랬는데 너는 행복해질 방법을 찾기 위해서 왔어. 그랬더니 네, 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행복은 오늘 아무 일도 없는 거, 불행하지 않은 이 자체가 행복이야. 어떤 사고가 터지지 않는. 너는 지금 행복하고 있어. 근데 행복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언가 찾는다? 그럼 행복이 찾아질까? 그러하니 이런 식으로 남을 조금 돕고 자기 친구들이 되게 좋은 위치에 있대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너 공부 많이 했으니까 그런 노력 또한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그랬더니 더 해줄 얘기가 없냐는 거예요. 너가 점 자체를 행복을 찾기 위해서 왔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인 거지 점이 아니야. 요 정도 하고 가라. 이러면 인정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왜 내가 원하는 얘기가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복을 어떻게 찾아줘야 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생년월일 사주팔자가 꼭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령님한테 고하는 예의 이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좀 보는 거 아니에요. 신령님 봐주시는 거고 전 전달자이니까. 그리고 간혹 굳이 따지면 필요 없고 너 이렇게 될 거야. 단답형으로 짧게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야. 뭐 어떻게 될 거야. 이거는 필요 없지만 그 사례자들, 상담자들이 원하는 건 좀 더 깊고 디테일하게 보는 걸 원하잖아요. 시기까지도. 예를 들어서 저 몇 살에 결혼할까요? 그럼 내가 너 언제쯤 결혼할 거 얘기해 줄 수 있지만 38살에 저 언제쯤 결혼할까요? 38살인 정도는 알아야 너가 40에 결혼한다. 혹여는 45세 한다. 아니면 내년에 할 거야. 뭐 이런 좀 더 디테일한 게 나오잖아요. 그
자기네가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근데 마치 테스트하듯이 그런 의문을 품고 왜 신점이 4주가 필요해? 역학도 아니고 철학도 점이 틀려요. 다 보시면 알 거예요. 역학풀이하고 4주 풀이 하시는 분하고 신점 보는 분하고는 아예 달라요. 그리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신점처럼 안 본대 저보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신점 보는 사람들은 막 반말 찍찍하면서 소리를 탁탁 지르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반말 안 해도 문제입니까? 그리고 저도 모르게 반말이 나올 때도 있죠. 그리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막 이걸 탁 치고 부채를 탁 치고 너 그랬어! 이래야 신점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놓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또 무섭다 그러고. 네네. 자기만의 다 제자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